부동산업 대출이 12년 만에 감소했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분간 부동산 관련해서는 분위기가 이제는 식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아파트를 사야 된다,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안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잘 좀 살펴보며 움직여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분위기가 바뀐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앞으로 한 4년, 5년 가량은 부동산 관련해서 재미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동산을 다시 해야 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서울 기준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00 이하로 떨어질 때, 뭐 90이다, 95다, 뭐 85다 이럴 때 사는 게 맞죠. 지금은 서울 기준의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150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경매 시장에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리고 이제 매매가 저기 전세가 따져봤을 때 매매가와 전세가의 이제 차이가 별로 없다, 역전세다, 매매가가 전세가보다 더 싸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뭐 속된 말 얘기해서 건매물로 이제 나오는 가격들이 전세가보다 더 싸다, 뭐 이런 얘기 나올 때, 그리고 경매 물량이 이제 줄어드는 이제 기미가 보일 때, 또한 저기 뭡니까? 저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저기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이제 미분양 물량이 해소가 된다, 좀 이렇게 줄어든다, 그런 느낌이 보일 때, 그럴 때 이제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 뭐 이런 느낌들을 가지고 이제 조심스레 뛰어드는 게 좋답니다. 뭐 떴다방도 허용해 준다고 한다, 뭐 분위기 다시 이제 줄 세우기 한다, 이런 식으로 북적북적거린다. 누가 저기 어디 분양 받아가지고 피로 뭐 2억 벌었대, 3억 벌었대, 5억 벌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막 터져 나올 때, 이제 분위기가 이제 소소히 이제 분위기가 띄워질 때, 그때가 이제 뛰어들어도 괜찮은 시기라고 합니다. 그전에는요, 눈만 깜짝 안 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도 안 보고 이럴 때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물론 곧바로 뭐 바로바로 이제 부동산이 확확 올라가고 이러진 않습니다. 근데 군부를 떼기 시작하죠. 근데 군부를 떼기 전에 사람들이 내버려 두면요, 방치하고 있을 때는 관심 안 가지는 게 좋습니다. 2025년, 6년, 7년 뭐 이럴 때는요, 5, 6, 7은 아예 쳐다도 안 보는 게 맞고요. 한 2028년부터 이제 좀 이제 언제쯤 들어가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리하고 따져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에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적어도 지금은 2025년 지금은 아예 부동산 관련해서 쳐다도 보지 마라. 2026년, 2027년도 마찬가지다. 5, 6, 7은 아예 안 쳐다보고 그냥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것들을 어떻게 좀 만들어서 조금씩 더 축적해서 나아갈 건지, 속된 말로 얘기하는 현금성 자산을 어떻게 하면 좀 늘려갈지, 거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움직이는 게 제일 좋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절대로 뭔가 새로운 시도를 하고 새로운 도전하는 건 부동산 관련해서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일에서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내는 거 오케이. 주식시장에 이제 지주사, 고비당 우량주, 그리고 뭐 이제 관광이나 그 카지노나 아니면 공연, 뭐 영화, 뭐 이런 쪽, 아니면 뭐 독점주, 담배나 커피나 뭐 술, 원당주 이런 것들 괜찮다라고 보는데, 뭐 부동산에 지금 올인해가지고 연끌해가지고 뛰어든다, 그러려고 마음 먹는 사람도 없거니와 대출도 그만큼 안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2025년 7월에 스트레스 DSR 3차가 시행이 됩니다. 왜 시행이 됩니까? 더 이상 가계 대출을 많이 해주지 말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산금리 매겨서 대출이자 더 매겨서 억제시키라고 하는 게 그 정책의 목적인 거죠.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출이 옛날만큼 안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이미 대출 받은 사람들이 대출 한도가 오버가 돼서 원금을 일부 갚아야 된다라는 거. 집값이 내려간다라는 거. 거래가 없다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이 어떤 것들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까? 부동산 시장의 침체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되냐라는 거죠. 잘 궁리해야죠. 잘 따져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바람대로 흘러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녹록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걸 좀 따져봐야죠.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세상 모습들이 녹록지 않더라는 거죠. 빡빡하더라는 겁니다. 이걸 잘 좀 따져보고 잘 살펴보고 움직여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두렵고 염려스럽고 고민스럽고 깝깝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연끌해서 무리하게 움직여서 지금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좀 살펴봐야죠.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는 개개인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차근차근 좀 살펴봐야겠죠.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고, 누가 뭐라 해도 만들어가야 됩니다. 길을 찾아야 됩니다. 다만 서두르는 것만큼 제일 위험한 게 없다, 무모한 게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지 않아야 되고 조급해하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둘씩 다듬어 나가는 게 제일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좀 보수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차근차근 지켜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가 뭐라든 간에 삶을 잘 지켜내기 위해서 잘 좀 따져봐야 될 겁니다. 각오를 잘 좀 다듬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길이 열리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지금의 시대에 우리는 너도 나도 다들 걱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고민스러워하죠.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이자 때문에, 원금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들의 삶이 순식간에 금방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어려울 겁니다. 그러기가 왜 어렵습니까? 왜? 너무 무리했기 때문인 거죠. 빚지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한 탓에 그 빚의 무게가 사람들을 되게 이제 어렵게 만드는 거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삶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잘 생각하게 될 것 같습니다.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내다봐야 될까요?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다듬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고민들, 여러 가지 걱정들이 아마 가득할 겁니다.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 지내야 되는 거죠. 세상을 살아간다라는 게 참으로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수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녹록지 않고 수월하지 않고 만만하지 않은 것들을 잘 좀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잘 살펴봐야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고민들, 많은 걱정들, 많은 염려들이 드는 게 사실인데요. 오직하게 살아가야 되고 좀 더 삶을 되돌아보면서 잘 좀 챙기면서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월하지 않은 삶을 다들 살고 있어서 걱정이 많죠. 부동산 관련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연끌에 뛰어들지 않은 건 조상이 도운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더 조심하고 더 염려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살면서 부동산을 산다라는 건 인생에 손에 꼽을 만한 정말 몇 번 안 되는 이 거래라는 걸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처럼 빨리빨리 결정이 되고 실행이 되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걸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면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냉정하게 내다보고 좀 멀리 생각하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